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 불리는 경상북도 안동에는 빌딩 사이로 멋스러운 한옥 지붕이 공존하고 안동 시가지 사이를 흐르는 거대한 낙동강이 충절의 의미를 담은 듯 곱게 뻗어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역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 중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고장이 안동입니다. 과거 학문과 풍류를 즐겼던 옛 선비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양반 문화와 해악이 넘치는 민속 문화까지 옛 문화를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데요. 안동에는 마을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한국적 신명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얼굴을 닮은 고장, 경상북도 안동으로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시대별로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을 간직한 고장 경상북도 안동. 1700년대 조선시대에 제작된 해동지도에 표기될 정도로 주요 마을이었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지형 탓에 한국의 유교 문화와 민중문화 5000년의 숨결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경상북도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이곳 안동은 의와 예를 중시하면서 학문과 풍류를 즐겼던 옛 선비들의 채취와 정신이 배어있는 가장 한국적인 고장인데요. 옛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안동에서 전통의 뿌리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호를 사이에 두고 안동의 상하동과 성곡동을 연결하는 나무다리 월령교. 여기엔 조선 중기 먼저 간 남편을 위해 머리카락을 뽑아 미투리를 지은 여인의 숭고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목책 인도교인 월령교 중간에는 월령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요. 이곳에 오르니 안동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옛 양반들의 풍요와 향수가 느껴지는 듯하고 마음의 평안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유교의 본고장인 안동에서는 삼강오륜을 덕목으로 하는 유교 문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지켜왔는데요. 물 위에 떠있는 연꽃의 형상을 한 하회마을은 안동의 대표적인 유교 문화 마을입니다. 국보인 하회탈은 하회마을의 민중들이 놀던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 쓰였는데요. 양반 선비를 비꼬기도 하고 곤선징악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며 신분사회의 억눌림을 풀었던 과면극은 지금도 보유자에 의해 전수되어 활발하게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동에는 역사와 전통, 민중의 삶의 미학이 빚어낸 문화가 꽃을 피웠고 안동의 많은 서당과 서원을 통해 예를 중시하는 교육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몸을 굽혀 경의를 표하는 절이라는 행동으로 효와 충절의 유교 윤리를 지켜온 것이죠. 현재에도 안동에는 예절의 기본을 가르쳐주는 예절 학교가 있습니다. 제사에 올리는 절 등 올바른 절 방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살짝이 올려놓아도 돼요. 자, 이렇게 한 손을 그냥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이 자기 배꼽 부위에 오도록. 그리고 항상 어른 앞에 서 있을 때도 이렇게 공수한 자세로 서 있으면 어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유난히 형식과 규칙이 많은 유교 예법은 진실된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 나라도 또 내 나라와 또 이웃 국가. 두 번째 손일잔. 이곳에선 다도를 배우며 한국의 정신문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동에는 선비들이 학문을 수양하던 서원이 여러 곳 있는데요. 이곳 도산서원은 1561년
태계 이황이 건립한 서당으로 학문 연구와 인격을 도야한 장소입니다. 태계 이황이 타계한 후 문인들이 서당이 있던 자리에 서원을 지어 이곳에 약 4,000권이 넘는 장서를 보관하고 이황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황의 실천적 학문과 살아생전 검소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생들이 배움의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감히 짐작해 봅니다. 학문을 중시했던 안동은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의식을 일깨운 문인 이육사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신의와 의리가 강했던 이육사는 의열단 활동 이후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시로 발표하며 민중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저희 아버지는 평상시에는 좀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사물을 보실 때는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다. 자기의 감성을 잘 드러내는 분이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집이 문화촌에 살았어요. 봄이 되면 각양각색의 꽃이 피면 식구들을 다 새벽부터 깨우신대요. 그래서 저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라고. 얼마나 아름다워. 그곳엔 또 벚꽃이 많아서 저희 집이 산에서 위에서 셋째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벚꽃이 우리 대청문을 열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다 탄성을 지르시고 그러신 분이었다. 이번엔 안동의 특산물 안동포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래전부터 한복감으로 쓰였던 삼배 중에서 안동의 전통적인 특산품인 안동포는 예로부터 이승에서 실컷 못 입어 저승까지 입고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데요. 날실과 시실을 교차해 배틀에서 짜내면 임금에게 진상했던 옷감 안동포가 만들어졌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6월에서 7월 사이 대마를 수확해 삶고 말린 후 삼배 가닥을 연결하기 위해서 안악들이 침을 발라 허벅지에 대고 문질러 실을 꼬았습니다. 길게 뽑아 놓은 삼배 가닥은 실타래에 둘둘 말아 배틀을 이용해 쉴 새 없이 손을 돌려가며 옷감으로 짰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안동포를 짜는 배틀 소리가 끊이지 않는 안동포 마을입니다. 왠지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 과거 안동포를 만들던 안악들의 모습과 똑같네요. 침을 발라 실을 꽂아 보면 입술은 다 갈라지고 허벅지는 껍질이 벗겨져 화끈거리기 일쑤지만 평생 이 안동포를 만들어 자녀를 키우고 생활해왔습니다. 또 마다 가서 또 날아가지고 소를 가지고 또 매가지고 또 두 마리 감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할매 짜듯이 그래 또 짜가지고요. 그래 씌가지고 그래 안동자 40자 요래 하면 한자거든요. 요래 요게 한자거든요. 요게 한자 요 40자를 해가지고 씌가지고 만져가지고 그래 안동자가 파면은 몇 푼 못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아들 학교 쓰게 하고 우리 돈 일용돈 쓰고 뭐 쓰게 니까 돈 그래 살았어요 우리. 안동포를 만드는 과정은 힘이 들지만 농가소득 증대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삼배실을 배틀에 올려 경쾌하게 짜내면 시원하기 이를 데 없는 옷감이 됩니다. 안동포는 워낙 바람이 잘 통해 마포바지 방귀 새듯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안악의 손끝은 말할 수 없이 아리고 손톱은 잘할 틈이 없지만 그런 정성이 최고의 옷감을 만드는 것이겠죠. 안동포는 천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신라시대에는 화랑도의 옷감으로 조선시대에는
궁중 진상품을 만들고 지금은 예술작품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안동포는 지금 이제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옛날에 신라 시대 때는 이런 배짜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유래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동네의 안동포 마을에 내려왔거든요. 그 지금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이제 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통 문화인데 그 역사성과 저 정통성 이걸 우리가 이제 안동포 마을에서 이제 최고로 꼽죠. 정갈한 옷고름과 고운 손의 흐름이 선비의 몸가짐을 닮은 듯합니다. 안동 시내가 부산스럽습니다. 버스에서는 저마다 커다란 짐을 들고 쉴 새 없이 사람들이 쏟아져 내리는데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은 벌써 가지고 갈 짐이 한가득입니다. 아이고 무거워가지고 여러 가지 사였지만은 뭐 빵도 사고 이거 저기 반찬거리 막 샀어요. 이날은 안동의 5.1장 날이었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장터로 나오다 보니 오랜만에 보는 일가 친척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건가거든. 건강하게 건가들 딸내미래요. 그래서 반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셈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온다, 차 온다. 한 할머니는 타야 할 버스를 확인하더니 냉큼 짐을 챙겨서 버스를 향해 종종 걸음을 재촉합니다. 안동 5.1장이 서는 날이면 의례 보게 되는 풍경이라는데요. 5.1장 아침에는 정성스럽게 집에서 준비한 물건들을 한가득 싣고 오는 상인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너나 할 것 없이 주민들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내려주고 장터까지 날라준다고 합니다.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에이차, 에? 지래? 근데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도와드릴게 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도와드릴게. 집에서 직접 기는 곡물을 가지고 나오셨다는데 무게가 만만치 않아 혼났습니다. 아침부터 넓은 장터에는 나란히 자리 잡은 상인들로 가득한데요. 누가 먼저 개시를 할지 궁금합니다. 벌써 지금 뭐 몇 시인데 벌써 다 팔아? 깨도 파고 쑥도 파고 다 팔아.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이거 좀 싸게 해주시니까 아침에들 빨리 파시는구나. 마늘이 서로 종류가 다릅니까? 한 종류라도 이거는 잘 떼가지고 이래 굵고요. 안 되면 또 이래 자고 그래. 땅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네. 요거 팔려고 나오셨어요? 담배값이라도 해야지. 담배값 벌러 나오신다고? 시에서 천 사람들 장보라고 이 땅을 장날로 이러네요. 장터에 나온 지 1시간 만에 준비해온 나무를 모두 팔아버린 촐로들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1800년대 안동 지역에는 여러 개의 5.1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동 5.1장만이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안동의 시장으로 가볼까요? 과거에는 5.1장이었지만 현재는 상설시장으로 변화된 안동의 중앙신시장입니다. 이곳은 예부터 안동의 중심시장으로 경상북도 지역의 상인들이 찾아와 삼배와 포목을 구매하던 도매상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안동은 종가가 많아 기제사나 불천이 제사 등 재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신시장을 찾았는데요. 특히 그럴 문자가 들어간 문어는 제사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안동 문어로 유명한데 예. 왜 안동에서 이렇게 바다가 없는데 이게 유명해요? 근데 안동에는 문어 안동에 그 양반 곳이래 가지고 옛날에 이거 문어를 이거를 있어야 제사에
예, 올리고. 이거 문어 자체 이거 버리는 거 이거 올리면은 네. 저기 뭐라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1년 내내 근심 걱정 없고 재수 많이 본다 해가지고 문을 다 쓰고 벌건 거 재수 쓰라고 첫째 많이 쓰고. 아 그래요? 몸에도 좋은 아, 거리. 근데 이 저기 이렇게 큰 걸 제사상에 올려요? 어떻게 요런 걸 올려요? 요래 끓여가지고 꼬질 해. 다리만? 예, 다리 끊어가 꼬지하고 작은 거는 이제 그냥 살아요. 아 다른 바다에서 만드는 것보다 안동에 와서 삶으면 맛있단 말이에요. 예. 뭐 때문에 맛있을까? 이 물 자체에다가 이 굵은 소금을 아 물에다 또 소금을 넣는구나.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항상 아하. 소금을 넣어가지고 삶아 놓으면 아주 상긋하고 뒷맛이가 너무 좋아요. 아하. 예. 그냥 끝내주기 맛있는데 한번 요래 잡숴봐. 네. 자, 요래 끌어드릴게요. 어? 안동문어는 먹을 때 느낌부터 색다릅니다. 초장도 안 찍었는데. 예, 간간합니다. 예, 간간하고 진짜 맛있다. 또 한 점 떼주시는데 사양 못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입에서 자꾸 당기더라고요. 그러지 하지 말아줘. 나는 이해는 거는 아주. 바다가 멀리 있는 안동에서는 수산물을 활용한 특별한 음식 문화가 발달됐는데요. 그게 뭔지 궁금하신가요? 바로 안동이라는 고유명사가 붙은 안동 강고등어입니다. 이 고등어가 지금 어디서 따오는 겁니까? 부산요. 부산? 아 부산에서 가지고 오면은 이제 첫 번째 배를 딴 거네요. 그건 소금물이에요? 아 소금물에 담그고 난 다음에 바로 소금 칠합니까? 염장? 예, 소금 해가지고 그래 시장으로도 나가고 또 안에 저장도 하고. 어느 정도 해야지 잘 능숙하게 빨리 일할 수 있는. 아니 이거는 빨리 못해요. 빨리 못해요? 예. 아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한 마리 하기 때문에 예. 얼뚱땅 하면 안 돼. 얼렁뚱땅 하면 안 되고 정성스럽게. 예. 예. 아 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하면 안 돼. 안동이 강고등어가 유명한 게 왜 유명하게 돼요? 물이 좋아서. 예? 물이 좋아요? 예. 아 그 지금 담근 물. 딴 데는 간을 못 맞추잖아요. 간을 못 맞춰요? 예. 아 여기서 재배 가져가는 가져가는 거하고 거기서 재배는 거 맛이 달라요. 과거 보부상들은 고등어를 내륙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뜨거운 날씨로 뱃속에 창자가 상하게 되므로 안동에서 창자를 제거하고 뱃속에 소금을 한 줌 넣어 팔았는데 이것이 안동의 얼간제비 간고등어가 된 것입니다. 생선은 본래 상하기 직전에 나오는 효소가 맛을 좋게 하는데요. 영덕에서 안동까지 하루가 넘게 걸려오다 보면 얼추 상하기 직전이 되며 이때 소금 간을 하게 되면 가장 맛있는 간고등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동 신시장은 건어물거리가 번성하고 차례용품 시장으로 여전히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동의 서부동에는 신시장에 버금가는 구시장이 있는데요. 과거부터 특산물 음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안동 시내에 자리 잡은 구시장에는 향토 음식거리가 특화되어 있는데요. 안동 서민들의 삶과 먹거리 내력이 거기 숨어있는 특별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예쁜 소녀가 여기 계시네. 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이 가게에는 구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액세서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안동답게 4대 부가의 며느리로 평생을 사셨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제가요 4대 부가에 시집을 왔는데 회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그냥 우리는요 4대 부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조상을 5대 봉사를 하는데 제사가 11위예요.
우리가 큰 집이거든요. 6대 주손이니까 6대 우리가 맞이거든요. 그 제사를 우리가 다 지내야 돼. 제사를 지내면은 큰 상을 4개를 차려야 돼. 큰 이래 섰는 상이 있어요. 그 4개 차리는데 떡을 이따만하게 네 군데 괴야 되고 고기도 이따만하게 괴야 되는데 나는 그거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장을 보면 신랑하고 같이 가야지. 내가 사면 잘못 샀다고 야단치시잖아요. 고기도 이제 이래 해가지고 꼬지를 끼가지고 이제 뭐 상어 주로 여기는 광어, 가오리 그게 없으면 안 되고 문어 없으면 안 돼요. 문어하고 다 끼가지고 이렇게 높이 그걸 내 상에 다 놔요. 과거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던 종부는 70대의 노인이 되어 손님과 옛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구시장의 별미를 찾아가는 길. 아이고, 야, 여긴 또 찐빵이 색깔이 독특하네요. 난 이런 찐빵은 또 여기 안동에 와서 처음 보네. 이게 뭐예요? 이건요 흑미찐빵이고요. 흑미. 네. 전국에서 처음 봤어요. 그러면 쌀로 만들어요? 네. 오. 그리고 이건 볶음자 찐빵이에요. 아, 지금 이거하고 서로 달라요? 색깔 조금 다르죠. 아, 그런가? 이거는 빨간 붉은. 다르죠. 조금 다르구나. 아, 복분자로도 하고. 네. 아, 여기 흑미찐빵으로 써 있네. 네. 안동에서 생산된 파트로 만든 달콤한 찐빵소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직접 기른 흑미와 복분자 열매를 따서 정성스럽게 만든 찐빵은 구시장이 인기 간식입니다. 안동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은 매년 축제를 열고 전통시장 세일 행사도 진행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유교 문화에 의해서 제사가 많았던 안동에서는 특별한 음식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바로 안동 헛제사밥입니다. 명문과 의례 음식인 떡과 한과류, 부침개가 함께 나오는 안동 헛제사밥은 소박하지만 격조 높은 안동 밥상인데요. 고춧가루를 풀어 매콤하게 만든 안동 식혜를 곁들이면 그야말로 안동의 별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종갓집 많은 데가 안동이에요. 그 종갓집들이 많다 보니까 내려오는 제사도 많고 또 불천이 제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헛제사밥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 제사밥을 이제 그냥 보통 때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헛제사밥이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옛날 양반 선비들이 이제 밤에 밤참으로 먹던 음식이 이제 전해 내려오면서 지금은 이제 평상시에도 먹을 수 있는 제사밥이랍니다. 안동 유생들이 제사밥이 먹고 싶어 제가를 한다는 거짓말을 한 심정이 이해가 되더군요. 안동의 마지막 여행지는 임청각입니다. 임청각은 16세기 양반들이 살았던 목조가옥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건물인데요. 가문의 권력과 유교적 가르침을 동시에 보여주는 조선시대 건축물입니다. 임청각은 본래 99칸으로 평민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지금도 약 50칸이 남아 있습니다. 유교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안동 양반 문화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의 맛과 멋이 그대로 살아있는 고장 안동. 때로는 학문에 취하고 때로는 풍류를 이야기했던 선비들의 삶을 엿보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안동으로 나들이 한번 하시죠. 그럼 저는 다음 장터에서 또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생활 양식을 지키고 역사를 지켜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동의 산과 강은 선비의 고든 정절과 기계를 닮았고 안동 곳곳에 자리 잡은 서원, 사찰, 고택에서는 한국 속의 작은 한국을 느끼게 합니다. 선인들의 삶의 궤적과 멋의 좌치를 찾아 안동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